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일요일 밤에 그 미국의 선물 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오늘 아시아권 시장들이 모두 이제 그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출발할 당시에 아예 그 1%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한 뒤에 오전에는 다소 좀 낙폭을 줄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포인트로 생각했던 20일 이동평균 선이 지나가는 2474포인트 근처까지 회복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환율 급등에 따라서 재차적으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시장이 오늘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우리 기관이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7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37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31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월요일 종가는 코스피 2462.50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지난 주말보다 1.21%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출발 당시에 아예 그 1%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제대로 이제 반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보합선상, 수급상의 보합선상을 움직이던 외국인들이 그 장이 끝날 무렵에 한 3시 이후서부터 매수 우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기관은 하루 종일 매도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만 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42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85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5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그 지수 800을 내줬어요. 그래서 795.87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지난 주말보다 무려 2.25%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오늘 그 핵심은 환율인데, 오늘 이제 국내 외환시장 그 환율은 1339원 80전, 장중에 1340원을 이제 터치하기도 했는데, 1.5% 올랐죠. 원화가 그만큼 약해진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이제 상당히 나름 또 재미난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시총 1위서부터 10위 안에 있는 모든 종목을 오늘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단 한 종목도 산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화학, SDI,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 삼성물산 다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33억. 반면에 기관은 23억을 팔았는데, 이 중에서 또 연기금은 오늘 161억을 샀습니다.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83억 순매도, 투신이 24억, 금융투자가 74억을 팔았고, 연기금이 161억을 샀고,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판 거로 됐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205억을 매수했고, 순매수, 기관이 280억을 팔았고, LG화학은 163억을 외국인이 샀는데 기관은 96억을 팔았고, SDI도 131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186억을 순매도했고,
네이버도 56억, 카카오는 25억 이렇게 샀는데 기관들은 91억, 37억 이렇게 팔았고,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102억을 샀는데 기관은 39억을 팔았고, 기아는 145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12억을 팔았고, 셀트리온은 10억 외국인들이 샀는데 기관은 1억 미만, 1,0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삼성물산은 55억을 샀는데 외국인들이 55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3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총액,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환율이 올랐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171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위 랭커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전부 순매수를 했다는 게 상당히 특이한 점이죠. 그다음 섹터별로 보면 사료, 비료, 밀가루, 이거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이제 밀가루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건데, 인도가 또 폭염 때문에 이 밀 생산이 급감해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된다, 수입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밀이 부족하니까 이제 쌀을 소비하라고 권장하다 보니까 이제 쌀 것까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이제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밝혀오고 있는 3분기 수입 곡물가가 하여튼 2분기 대비해서 16% 이상 올라갈 거다, 계속 이게 워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저러한 이유로 해서 오늘 사료, 비료, 밀가루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유, 가스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주말에 뉴스 들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달 말부터 3일간인가요? 가스 공급 중단한다. 근데 정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게 또 3일만 공급이 중단돼도 유럽은 이제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국제유가도 원유 수요 기대감 때문에 3거래일 지금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한 군데서 리포트를 올 겨울에도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을 것이다, 이런 강세를 전망하면서 오늘 이제 더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이거는 이제 지난 주말에 국제 구리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0.8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이 구리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계속 급등하니까 자연히 이제 그거에 의해서 생산되는 구리 제품 이쪽도 가격 인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 최대의 구리 업체인 아우로비스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거를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해서 더더욱 이제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이다, 이런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좀 쉬어가는 장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환율 급등이 이게 이제 충격을 시장에 한번 준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스케줄상에 보면 시장이 부침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예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우리는 이제 금요일 밤쯤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밤쯤 우리가 듣게 되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등등,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인상하게 되는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갖고 또 난리를 쳐야 되니까 항상 난리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부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스케줄상 예측을 해서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을 거라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이제 특히 시장을 이렇게 특별하게 더 무력하게 만든 거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더 줘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좀, 더 충격이 컸다. 아시아권에. 대만도 1% 이상 빠졌으니까 만만치 않은 건데, 어쨌든가 대만도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역의 환율은 오늘 우리가 출발할 때 1335원 부근에서 출발했어요. 역의 환율 소식을 안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 부분만 유지했어도 괜찮은 건데, 이게 환율도 어차피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오전에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 8월 1일서부터 20일 사이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102억 달러가 났어요. 20일 사이에.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는 255억 달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충격을 더 가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3대 에너지원, 원유, 가스, 석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원유는 54%, 가스는 무려 80%, 석탄은 143%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우리가 이거를 수입 안 하고는 어쩔 도리가 없는데, 이게 무역 수지를 급격하게 이제 악화시킨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는 오히려 7.5%를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이는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은 오히려 11.2% 줄었고 수입은 14.2%가 늘어나서 대중국 무역 적자도 6억 6천만 달러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 5, 6, 7, 예? 이제 8월까지 하면 아직 이제 8월 말이 이제 남았지만 아직 며칠 남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5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5개월을 연속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거는 200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우리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3대 에너지원, 원유, 가스, 석탄,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54%, 80%, 143%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이게, 걱정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오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더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1340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그에 따르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좀 시장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렇게 돼서 환율이 뛰고 있을 때 매수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안 사야 되는, 팔아야 되는 건데 오늘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우리 기관이 그 시간부터 냈다 갔다 팔기 시작을,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더 늘어나서 오히려 우리 기관이 선제적으로 매도폭을 늘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 빼놓고는 시가총액 랭킹 상위에 있는 것들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 환율의 맥시멈 한계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인데, 외환 전문가들은 1300, 저는 이제 외환 전문가 아니지만 1350원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최악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그 환율이 상투권에 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차에서도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오늘 그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내일도 그렇고 조금 며칠 이번 주에 가면서 이 외국인들의 이런 동향을 좀 볼 좀 지켜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거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워낙 큰 이슈라, 주말에 잭슨 미팅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을 두고 미리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또 여러분 이제 늘 그러지만 하루는 이랬다 이렇게 해서 좀 강성론자가 그랬다가 또 하루는 아니다 이랬다가, 근데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시장이 될 게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지난 주말까지의 8월 들어서 그 수출 동향이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환율이 더 충격을 받게 돼서 그게 더 이제 시장을 끌어내렸고, 근데 그 환율 충격에서 시장을 끌어내린 핵심이 어디였냐면 기관의 매도였다는 게 재밌어요. 정작 우리가 우려했던 외국인들은 오히려 사버리고 기관이 팔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외국인들은 오히려 오늘 선물도 2천억 이상 샀어요. 기관은 선물도 2천억 이상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좀 높긴 하지만 이제 거의 상투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의 이제 제 생각엔 주가가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이제 곤도 박는다 이래갖고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급격하게 하락한다고는 저는 이제 보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한 차례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7월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었잖아요. 그 중간 단계로 조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또 급격하게 툭 떨어지기도 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수선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늘 이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보니까 막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사실 다들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서 쪽집게처럼 앞날을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하게 되죠. 그렇게 보니까 이러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또 저러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주식 팔아야 됩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런 나쁜 게 막 겹쳐지면 이런 시그널이 오면 사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장이 단순한 시장이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런 거 가르쳐 준다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다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는데 이러면 다 팔아라 그러면 지금 손해 보고 다 팔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러면 다 사라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없는 돈에 어디서 자금 끌어다 더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런 이 원론적 얘기는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 가만히 계시라. 지금은 어차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 이제 그게 심할 거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8월 초 시장을 정리해서 그 방향으로 가다가 또 8월에 CPI 또 발표되면 그거 갖고 또 좋네 나쁘네 이러면서 또 시장이 막 움직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어느 한쪽을 대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못 되니까 어차피 이거 그냥
그냥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잭슨홀 미팅을 미국에다 빨리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 충격은 이렇게 충격이 오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이 무역 수지까지 발표돼 갖고 이게 더 이제 충격이 오면 그냥 이런 충격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가만히 있으라. 지금 뭐 이거를 피하겠다고 어떤 계좌의 액션을 취하는 거는 참 스투피드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주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올라도 크게 떨어져도 크게 아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